초고령화 사회,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것, 과연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핵심 열쇠인 근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력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사망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겪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통해 우리 몸의 근육이 가진 진정한 힘과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이곳의 한 대형마트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매장의 최고령 직원, 조클레타 윌슨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10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꼿꼿이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강도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저 정정한 노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그 누가 이 모습을 보고 100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윌슨 씨는 2021년 한국 나이로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곳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잠시 뜸할 때면 그녀는 가만히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매장 곳곳을 정리하고 수시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 어떤 동작에도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고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지만 마트에서의 분주한 일상은 그녀에게 피로가 아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00세의 나이에도 이토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허리에 힘을 주며 곧은 자세를 유지하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몸이 구부정해지는 것을 철저히 피합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으며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에게 하루의 노동은 곧 몸을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일을 마친 퇴근길,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홀로 지내는 집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손길이 많이 가는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윌슨 씨의 근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14.6kg. 이는 최근 한 국제연구에서 발표된 100세 노인의 평균 악력보다 약 2kg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녀의 삶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온 윌슨 씨. 춤은 그녀의 직업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춤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바로 백세 근력의 굳건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며 균형 감각과 신체 안정성을 길러주는 춤은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지금의 바른 자세 역시 춤을 추며 몸에 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지켜온 근력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하다는 낙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일순 씨를 매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근력은 노년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물건을 드는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 하나하나에 모두 근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그룹을 나누어 강도별로 근력 운동을 시킨 뒤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의 근력 변화를 수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1년 뒤 운동을 멈추고 나서도 그 효과가 최대 4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의 이러한 특성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다른 장기와 달리 적절한 자극과 훈련이 주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양이 늘어나고 힘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가소성이 더욱 활발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마든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희망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지만 2050년에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력 관리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근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힘이나 근육의 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서부터 근력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보충제나 다양한 신약들이 임상 단계에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은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근력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찬여 씨는 작년부터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걷는 모습 또한 위태로워 보입니다.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허리를 굽히고 보폭을 좁혀야만 겨우 안정감을 느낍니다. 2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은 후 언제부턴가 다리의 힘도 약해져 걷는 것이 늘 고역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기 일쑤입니다. 이제 외출 한번 하려면 남들보다 한참을 서둘러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내릴 때도
느린 걸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몸이 이렇다 보니 운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냐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정찬여 씨의 몸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력과 노쇠 정도, 체지방과 근육량을 측정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을 나타내는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 수준이었고 근력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악력 측정 결과 양손 모두 9kg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70대 여성의 경우 악력이 18kg 이하일 때 근감소증을 의심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100세인 윌슨 씨의 악력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증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근육이 유지되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근육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비활동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힘들어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몸의 근육은 분명히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윤규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는 15년 전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통증을 줄여보려고 매일같이 걷기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무작정 걷기만 한탓일까요?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량이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척추를 지지하던 기립근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걸으면 기립근은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고 약해진 척추 주변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걷기 운동이 고령층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육의 양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선택적으로 빠져나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속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성질에 따라 붉은색의 지근과 흰색의 속근으로 나뉩니다. 지근은 천천히 수축하며 오래 걷기와 같은 지구력을 담당하는 반면 속근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어 순발력과 균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즉,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바로 이 속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지근은 그 크기와 양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 쉽게 피로해지는 속근은 양도 줄고 크기도 작아지며 빠르게 퇴화한다는 점입니다. 엉덩이 뒤쪽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이 대표적인 속근인데 이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고관절 골절과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져 노년기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이 참 쉬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붙고 노력한 만큼 몸이 달라지는 것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운동은 성취감을 주었고 그 성취감은 다음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재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은 쉽게 아프고 지치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으니 금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노년엔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력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시큐슈 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3초 근력 운동법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3초간 의자 앉기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자극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3초에 걸쳐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다음은 3초 발 뒤꿈치 내리기 운동입니다. 한쪽 발의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린 뒤 체중의 힘을 느끼며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토록 간단한 동작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팀이 4주간 팔 운동으로 비교 실험을 한 결과 3초간 천천히 팔을 내리는 훈련만으로도 팔 근력은 15%나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근육에 집중하며 천천히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백 새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정찬여 씨와 김윤규 씨도 이곳에서 4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운동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별다른 기구 없이도 집 안팎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고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주 후 다시 만난 정찬여 씨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에는 활기가 넘쳤고 무엇보다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20번 하기도 벅찼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 걸음이 조금 빨라진 것 같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운동의 즐거움인가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윤규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보다 피로감이 훨씬 줄었고 지루하던 느낌이 없어졌다며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찬여 씨는 약했던 악력이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고 보행 속도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4주 전 약 11초가 걸렸던 거리를 이제는 6초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김윤규 씨 또한 체지방은 줄고 부족했던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의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운동을 하니 건강해질 수 있구나.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근력의 힘은 단순히 일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마이크 프리먼트 씨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호수에서 카누를 즐깁니다. 카누는 강한 팔 힘은 물론 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하체와 코어 근육까지 필요한 고난도 운동입니다. 그는 흔들림 하나 없이 젊은이들처럼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온 운동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80세가 다 된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겨냈습니다. 운동으로 평생 쌓아온 강한 근력은 고된 투병 생활을 버텨낸 굳건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한 그는 90살에 최고령 풀코스 마라톤 완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프리먼트 씨에게 운동은 단순한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지 않고 약해지는 근육을 방치하면 우리 삶에 치명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낙상, 보행장애, 근감소증,
요실금, 그리고 전반적인 허약.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5가지 증상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이 줄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여 활동량을 줄게 만듭니다. 줄어든 활동량은 다시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노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권순자 씨는 작년에 집에서 크게 넘어진 후로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부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돕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자 근육의 힘은 빠르게 약해졌고 이제는 문 앞에 배달된 물건을 집 안으로 옮기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에 물건을 올려놓고 주방까지 힘겹게 끌고 갑니다. 그러다 달걀이 깨지기라도 하면 깨진 달걀처럼 마음이 푹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우울감은 다시 활동량을 줄게 하고 절망의 늪은 더욱 깊어집니다. 병원 검사 결과 권순자 씨는 심각한 근감소증과 더불어 골다공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뼈의 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과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낙상 시 골절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평생 과일 농사를 지어온 박종현 씨는 잦은 낙상으로 인해 또래보다 이르게 보행기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근육의 양보다는 질에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근육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근육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런 근육은 크기만 유지할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섬유 안의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작용을 방해하여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홀로 걷기조차 어려운 이 두 사람도 과연 운동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근력이 좋아질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하여 권순자 씨와 박종현 씨도 4주간의 근력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근육량을 키워야 하는 권순자 씨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전신 저항 운동을, 근육 내 지방을 줄여야 하는 박종현 씨는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동작과 하체 밴드 운동을 처방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했던 단백질과 열량을 보충하는 영양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4주간 열심히 운동을 실천한 두 사람. 과연 그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4주 후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했던 권순자 씨는 근육량이 늘고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육의 질이 문제였던 박종현 씨는 체지방량이 줄고 약했던 악력과 하체 근력은 2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기에 이 변화는 무엇보다 값지고 희망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력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며 질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엄의 힘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우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 오늘 들어 올리는 작은 아령 하나가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갈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 속에 새겨질 삶의 이야기는
초고령화 사회,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것, 과연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핵심 열쇠인 근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력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사망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겪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통해 우리 몸의 근육이 가진 진정한 힘과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이곳의 한 대형마트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매장의 최고령 직원, 조클레타 윌슨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10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꼿꼿이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강도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저 정정한 노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그 누가 이 모습을 보고 100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윌슨 씨는 2021년 한국 나이로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곳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잠시 뜸할 때면 그녀는 가만히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매장 곳곳을 정리하고 수시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 어떤 동작에도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고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지만 마트에서의 분주한 일상은 그녀에게 피로가 아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00세의 나이에도 이토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허리에 힘을 주며 곧은 자세를 유지하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몸이 구부정해지는 것을 철저히 피합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으며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에게 하루의 노동은 곧 몸을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일을 마친 퇴근길,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홀로 지내는 집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손길이 많이 가는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윌슨 씨의 근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14.6kg. 이는 최근 한 국제연구에서 발표된 100세 노인의 평균 악력보다 약 2kg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녀의 삶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온 윌슨 씨. 춤은 그녀의 직업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춤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바로 백세 근력의 굳건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며 균형 감각과 신체 안정성을 길러주는 춤은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지금의 바른 자세 역시 춤을 추며 몸에 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지켜온 근력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하다는 낙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일순 씨를 매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근력은 노년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물건을 드는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 하나하나에 모두 근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그룹을 나누어 강도별로 근력 운동을 시킨 뒤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의 근력 변화를 수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1년 뒤 운동을 멈추고 나서도 그 효과가 최대 4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의 이러한 특성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다른 장기와 달리 적절한 자극과 훈련이 주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양이 늘어나고 힘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가소성이 더욱 활발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마든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희망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지만 2050년에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력 관리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근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힘이나 근육의 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서부터 근력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보충제나 다양한 신약들이 임상 단계에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은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근력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찬여 씨는 작년부터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걷는 모습 또한 위태로워 보입니다.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허리를 굽히고 보폭을 좁혀야만 겨우 안정감을 느낍니다. 2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은 후 언제부턴가 다리의 힘도 약해져 걷는 것이 늘 고역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기 일쑤입니다. 이제 외출 한번 하려면 남들보다 한참을 서둘러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내릴 때도
느린 걸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몸이 이렇다 보니 운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냐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정찬여 씨의 몸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근력과 노쇠정도, 체지방과 근육량을 측정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근육량을 나타내는 골격근량은 표준 이하 수준이었고 근력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악력 측정 결과 양손 모두 9kg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70대 여성의 경우 악력이 18kg 이하일 때 근감소증을 의심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 100세인 윌슨 씨의 악력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통증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근육이 유지되고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근육이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비활동적인 상태가 지속되면 오늘은 어제보다 더 힘들어지고 근육은 더 빠르게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 몸의 근육은 분명히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윤규 씨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는 15년 전 허리 협착증 진단을 받은 후 통증을 줄여보려고 매일같이 걷기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무작정 걷기만 한탓일까요?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허리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근육량이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우리 몸의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특히 척추를 지지하던 기립근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고 걸으면 기립근은 제대로 자극받지 못하고 약해진 척추 주변으로 신경이 압박되면서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걷기 운동이 고령층에게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육의 양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선택적으로 빠져나가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속근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수많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성질에 따라 붉은색의 지근과 흰색의 속근으로 나뉩니다. 지근은 천천히 수축하며 오래 걷기와 같은 지구력을 담당하는 반면 속근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어 순발력과 균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즉,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바로 이 속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육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지근은 그 크기와 양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반면 쉽게 피로해지는 속근은 양도 줄고 크기도 작아지며 빠르게 퇴화한다는 점입니다. 엉덩이 뒤쪽 근육이나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 종아리 근육 등이 대표적인 속근인데 이 근육들이 빠지게 되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져 낙상 위험이 커지고 결국 고관절 골절과 같은 2차 문제로 이어져 노년기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이 참 쉬웠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근육이 붙고 노력한 만큼 몸이 달라지는 것을 거울을 통해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운동은 성취감을 주었고 그 성취감은 다음 운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재미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몸은 쉽게 아프고 지치는데 눈에 띄는 변화는 느껴지지 않으니 금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노년엔 운동을 해도 근육이 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면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력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와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시큐슈 대학의 한 교수는 최근 3초 근력 운동법을 발표해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3초간 의자 앉기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자극을 느끼며 아주 천천히 3초에 걸쳐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다음은 3초 발 뒤꿈치 내리기 운동입니다. 한쪽 발의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린 뒤 체중의 힘을 느끼며 3초에 걸쳐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입니다. 이토록 간단한 동작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팀이 4주간 팔 운동으로 비교 실험을 한 결과 3초간 천천히 팔을 내리는 훈련만으로도 팔 근력은 15%나 증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근육에 집중하며 천천히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회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백 새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운동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정찬여 씨와 김윤규 씨도 이곳에서 4주간의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운동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별다른 기구 없이도 집 안팎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이었고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주 후 다시 만난 정찬여 씨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움직임에는 활기가 넘쳤고 무엇보다 다리의 힘이 눈에 띄게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20번 하기도 벅찼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 걸음이 조금 빨라진 것 같고 무엇보다 기분이 좋아졌다. 이게 운동의 즐거움인가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윤규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보다 피로감이 훨씬 줄었고 지루하던 느낌이 없어졌다며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찬여 씨는 약했던 악력이 거의 2배 가까이 좋아졌고 보행 속도는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4주 전 약 11초가 걸렸던 거리를 이제는 6초 만에 걷게 된 것입니다. 김윤규 씨 또한 체지방은 줄고 부족했던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의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운동을 하니 건강해질 수 있구나.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표다. 근력의 힘은 단순히 일상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마이크 프리먼트 씨는 90세가 넘은 나이에도 호수에서 카누를 즐깁니다. 카누는 강한 팔 힘은 물론 물 위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하체와 코어 근육까지 필요한 고난도 운동입니다. 그는 흔들림 하나 없이 젊은이들처럼 힘차게 노를 젓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를 즐겨온 운동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80세가 다 된 나이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이겨냈습니다. 운동으로 평생 쌓아온 강한 근력은 고된 투병 생활을 버텨낸 굳건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후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에 매진한 그는 90살에 최고령 풀코스 마라톤 완주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프리먼트 씨에게 운동은 단순한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힘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운동을 하지 않고 약해지는 근육을 방치하면 우리 삶에 치명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낙상, 보행장애, 근감소증,
요실금, 그리고 전반적인 허약.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5가지 증상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증상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이 줄면 보행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여 활동량을 줄게 만듭니다. 줄어든 활동량은 다시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노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권순자 씨는 작년에 집에서 크게 넘어진 후로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면 부러운 마음에 눈물이 핑 돕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자 근육의 힘은 빠르게 약해졌고 이제는 문 앞에 배달된 물건을 집 안으로 옮기는 것조차 버거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보자기에 물건을 올려놓고 주방까지 힘겹게 끌고 갑니다. 그러다 달걀이 깨지기라도 하면 깨진 달걀처럼 마음이 푹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우울감은 다시 활동량을 줄게 하고 절망의 늪은 더욱 깊어집니다. 병원 검사 결과 권순자 씨는 심각한 근감소증과 더불어 골다공증까지 진단받았습니다. 뼈의 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과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낙상 시 골절 위험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평생 과일 농사를 지어온 박종현 씨는 잦은 낙상으로 인해 또래보다 이르게 보행기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근육의 양보다는 질에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근육량 자체는 부족하지 않았지만 근육 사이사이에 하얀 지방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런 근육은 크기만 유지할 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힘을 낼 수 없습니다. 또한 근섬유 안의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대사작용을 방해하여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홀로 걷기조차 어려운 이 두 사람도 과연 운동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히려 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근력이 좋아질 가능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리하여 권순자 씨와 박종현 씨도 4주간의 근력 프로젝트에 도전했습니다. 근육량을 키워야 하는 권순자 씨는 탄력밴드를 이용한 전신 저항 운동을, 근육 내 지방을 줄여야 하는 박종현 씨는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되는 동작과 하체 밴드 운동을 처방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했던 단백질과 열량을 보충하는 영양 상담도 병행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4주간 열심히 운동을 실천한 두 사람. 과연 그들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4주 후 결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근감소증이 심했던 권순자 씨는 근육량이 늘고 하체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근육의 질이 문제였던 박종현 씨는 체지방량이 줄고 약했던 악력과 하체 근력은 2배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비록 아직은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가장 낮은 수준에서 시작했기에 이 변화는 무엇보다 값지고 희망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 그리고 건강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근력은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며 질병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존엄의 힘입니다.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우십시오. 아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딛는 한 걸음, 오늘 들어 올리는 작은 아령 하나가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만들어갈 가장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근육 속에 새겨질 삶의 이야기는
초고령화 사회,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는 것, 과연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핵심 열쇠인 근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내용이 소중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당신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건강이라는 따뜻한 선물을 전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근력의 중요성은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 신체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집니다. 심지어 사망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감소증을 겪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근력 운동을 실천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근력을 지키며 살아가는 노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그들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통해 우리 몸의 근육이 가진 진정한 힘과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루이빌. 이곳의 한 대형마트에는 아주 특별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매장의 최고령 직원, 조클레타 윌슨 씨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매장이 문을 여는 시간부터 10시까지 무려 4시간 동안을 꼿꼿이 서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강도의 업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녀의 나이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저 정정한 노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 그 누가 이 모습을 보고 100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윌슨 씨는 2021년 한국 나이로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이곳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잠시 뜸할 때면 그녀는 가만히 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매장 곳곳을 정리하고 수시로 허리를 굽히고 몸을 움직입니다. 그 어떤 동작에도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고 걸음걸이는 당당합니다. 때로는 힘에 부치는 순간도 있지만 마트에서의 분주한 일상은 그녀에게 피로가 아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100세의 나이에도 이토록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른 자세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허리에 힘을 주며 곧은 자세를 유지하려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몸이 구부정해지는 것을 철저히 피합니다. 실제로 바른 자세는 그 자체로 훌륭한 근력 운동입니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들은 자연스럽게 자극을 받으며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윌슨 씨에게 하루의 노동은 곧 몸을 단련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는 셈입니다. 일을 마친 퇴근길,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홀로 지내는 집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 살림은 물론 손길이 많이 가는 정원을 가꾸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윌슨 씨의 근력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악력, 즉 손으로 쥐는 힘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14.6kg. 이는 최근 한 국제연구에서 발표된 100세 노인의 평균 악력보다 약 2kg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대체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녀의 삶 전체에 녹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무용수로 살아온 윌슨 씨. 춤은 그녀의 직업이자 삶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 춤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들이 바로 백세 근력의 굳건한 기반이 되어준 것입니다. 우리 몸의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며 균형 감각과 신체 안정성을 길러주는 춤은 실제로 매우 효과적인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지금의 바른 자세 역시 춤을 추며 몸에 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걸쳐 탄탄하게 지켜온 근력은 노년기에 가장 위험하다는 낙상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일슨 씨를 매일 다시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이처럼 근력은 노년기,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걷고, 서고, 물건을 드는 아주 사소한 일상 동작 하나하나에 모두 근력이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덴마크의 한 연구팀은 은퇴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년 동안 그룹을 나누어 강도별로 근력 운동을 시킨 뒤 운동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의 근력 변화를 수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강도 운동을 한 그룹은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근력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1년 뒤 운동을 멈추고 나서도 그 효과가 최대 4년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근육의 이러한 특성을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다른 장기와 달리 적절한 자극과 훈련이 주어지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 양이 늘어나고 힘도 강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젊은 시절에는 이 가소성이 더욱 활발하여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노년기에도 저항성 운동, 즉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얼마든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희망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점점 더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에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비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이었지만 2050년에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근력 관리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생존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근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로 표현되는 힘이나 근육의 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차이를 만듭니다. 젊어서부터 근력 관리를 잘 해온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호르몬 보충제나 다양한 신약들이 임상 단계에 있음에도 아직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금은 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근육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해결책은 꾸준한 근력 운동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근력 운동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근력 운동에 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들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정찬여 씨는 작년부터 걷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걸음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걷는 모습 또한 위태로워 보입니다. 걷다 보면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불안감에 허리를 굽히고 보폭을 좁혀야만 겨우 안정감을 느낍니다. 2번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겪은 후 언제부턴가 다리의 힘도 약해져 걷는 것이 늘 고역이 되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면 다 건너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지기 일쑤입니다. 이제 외출 한번 하려면 남들보다 한참을 서둘러야 합니다. 버스를 탈 때도 내릴 때도
느린 걸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몸이 이렇다 보니 운동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운동이냐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당연한 노화 과정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